계약 쓸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계약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덕방 언니입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지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구차장님도 제가 연휴인데 불렀어요. 아무튼 오늘 빌딩학개론 10강 10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계약 쓸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계약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의 가장 첫 번째 조항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항목에 대해서 상충될 경우에 특약사항이 우선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만큼 특약사항이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사항에 들어가는 주요한 쟁점들을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빌딩 매매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크게 들어가는 4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이 4가지는 건물의 형태나 어떤 컨셉으로 내가 이걸 매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매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디벨롭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주택을 매입해서 혹은 낡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려는 고객분들 혹은 인근 시세보다 너무 작은 임대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개선하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명도.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주로 주택 부분을 근생으로 잠금 전에 용도 변경하는 내용도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멸실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는 걸 멸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금 시에는 건물 없이 땅만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법인 변경. 특히 이거는 개인의 이름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문구,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특약사항은 사실 이거 외에도 많을 수 있어요. 이 4가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약사항이라든지 계약서를 잘 쓰는 중개사가 일을 잘하는 중개사일 거 아니에요.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은 매년 한 2조 원 이상씩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쓰고 도장 찍고 하는 일들을 매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특약사항을 잘 정리하거나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카에서 특약 문구 제일 잘 쓰시는 팀장님은 누가 계신가요? 아유, 그거를 뭐... 이거 나중에 저희 대표님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특약사항이 답이 정해진 건 없어요. 각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임차인을 명도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이 퇴거해서 결국은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인도받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차인을 명도시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거래가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명도해주는 조건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매도인이 명도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인이 명도하는 게 좋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건물주가 돼서 딱 나타나가지고 나 새로운 건물주인데 여러분들 다 이제 나가세요, 이러면 임차인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계약하는 그 순간부터 명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 순간까지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매도인께서 임차인들의 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매수인보다는 협의점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들이 책임지고 잔금 전까지 명도를 해주시는 형태의 계약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 명도의 책임을 지는 거를 껄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 돈. 명도비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명도비라는 거는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들을 조금 나열해보면 시설비나 권리금 같은 게 형성된 곳, 그리고 그냥 이사비 정도로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중개 보수를 지원해주는 거. 자, 그래서 지불 주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다 협의하고 비용도 낼 수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한 거에 의하면 협의 자체는 매도인이 하되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맥스 금액을
금액을 정해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안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해준다. 혹은 1억 원 안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해준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건 다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 근데 기본적인 매도인 책임 명도라 하면 뭐냐? 매도인이 협의하고 매도인이 비용까지 다 책임지는 것들을 우리가 매도인 책임 명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매도인이 명도해준다고 하던데 보면 기본적으로 다 매도가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인이 나는 못해 그러면 사실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안 팔리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매도인이 임차자한테 싫은 소리 해가면서 돈 줘가면서 명도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중개인들이 매일 설득하는 게 뭐냐, 대표님 이거 물건 제 가격 받고 파시려면 대표님께서 명도 해주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다 매도인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구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도 당연히 매도인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매수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세상에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절대 없습니다. 기간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가 어느 정도 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명도 기간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절대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신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명도 기간을 잔금 전까지 해야 되고, 특히 이게 만약에 주택이야. 그러면 명도하고 나서 용도 변경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도 변경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최소한 잔금 전 2개월 전까지는 명도가 확실하게 완료되는 것들이 좋다. 명도가 들어가 있는 특약사항일 경우에는 잔금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명도가 빨리 되면 잔금을 앞당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많이 하고요. 명도비나 주체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또 무슨 내용이 나올 수 있냐면 중도금을 요구하시는 매도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한테 명도비 지급하고 보증금 돌려주려면 중도금을 10%는 필요합니다 라고 중도금이라든지 대금 조건에서도 협의사항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나갈 때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런 것들도 협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퇴거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까지 하지 않고 시설물 반출하고 전입이라든지 사업자 등록 폐쇄하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특약에다가 잘 담으시는 게 중요합니다.